배우면 쉬워지는 배신 러닝. 자, 우리 시즌 1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즌인데, 이제 내용이 이렇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W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ML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W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W를 어떻게 구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좀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X라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W들을 구하는 거다라고 쭉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W가 X가 들어오면 이 가중치 역할을 해서 가중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S라고 불렀고요. 그 S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F를 뽑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자, 내가 우리가 찾아낸 F와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D, 실제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에러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설명했고, 이거를 이제 에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이용을 해서 점점 업데이트를 해나가는데, 그때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내가 W를 이전에 있던 어떤 W에다가 마이너스 람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라디언트, 에러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취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의 미분 관계에서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E라고 하는 게 D-F의 제곱이니까 이 안에 W가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 과정이, 자, 요 과정이 바로 첫 번째는 에러를 df에 대해서 먼저 미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s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s에 대해서 w를 미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를 구해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요 과정까지 어제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체인 룰, 연쇄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y를 g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y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y가 직접적으로 g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예, 예, dy dg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y는 x에 대한 식이고 그 다음에 이 x가 z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연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요 dy dx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서 2g를 곱해서 3분의 2 g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내는 거죠. 이거까지 이제 연쇄 법칙이라고 우리가 연쇄 법칙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체인 법칙을 한 번 더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MLP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이런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체인드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체인 법칙을 설명했고요. 자, 하나의 퍼셉트론에 대해서 제가 x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제 이게 w를 곱하고 그 다음에 s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제 f를 뽑아낸다고 했죠. 그런데 인공신경망은 어떻습니까? 이 f가 그 다음 스텝에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x 역할을 하죠. 그 다음 노드한테. 그래서 이게 또 그 다음 노드한테 들어가면서 그 노드에 w를 보고 s를 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얘가 뭐를 뽑아냅니까? F를 뽑아내죠. 그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가죠? 다음 놈한테 들어가죠. 그래서 또 이게 가중치를 곱하고 얘가 S를 만들어내고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나중에 최종 F를 뽑아내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중간 단계 이 HF들은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 그래서 이제 H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건 H, 마지막에 나오는 건 F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하나의 퍼셉트론이 H를 뽑아내죠. 퍼셉트론이 H를 뽑아내죠. 그러면 그 H가
다음 레이어에 있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서 나온 h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얘의 퍼셉트론은 또 어떻습니까? 이놈들을 가중치를 또 받아들이고 얘가 또 히든한 값을 또 내어내고 그놈이 또 그 다음 스텝에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자 x W, S, H, W, S, H, W, S, H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F 내놓고요. 이렇게 나오는 F와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 값을 이용을 해서 에러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가중치를 이제 구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F가 실제로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나오는 중간 단계 H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H가 있고 이거의 진짜 값은 우리가 모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 단계 W를 업데이트 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D하고 마이너스 F 이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러를 이용하면 우리는 이거 하나의 퍼셉트론을 해서 지난 시간에 이 W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온 이 값을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몰라요. 그거는 1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쪽에 있는 W를 업데이트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저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는 자, F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이 W5를 구하고 싶으면 똑같죠. 자, 여기서 나온 H가 들어가서 요게 이제 결국은 먼저 S를 만들어내고 F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자, 요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에러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F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F를 S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S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W5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실제 문제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가 보면 이렇죠.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x1이라고 하는 값과 x2라고 하는 값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x1이 0.2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x2가 0.1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1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잘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에 대한 가중치가 0.25고 요거에 대한 가중치가 0.45니까 0.2에다가 0.45 가중치 곱하고 0.1에다가 0.25 가중치 곱하면 S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1을 0.115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S2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S2는 어떻게 될까요? 0.2 곱하기 이 가중치, 그 다음에 0.1 곱하기 이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S1을 구했다면 이 H1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F라고 하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집어넣어서 구하면 이제 0.5287183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H1이라고 하는 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2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온 이 H1이 어디에 들어가죠? 요 그 다음 놈에 대한 입력이 되죠. 그래서 H1은 1로도 들어가고 1로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2도 1로도 들어가고 1로도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까지 과정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SC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출력층에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시키면 y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y1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0.592 292512. 그 다음에 여기는 0.63127036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계산이 된 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값과 예측 값에 우리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에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출력층에 출력값이 하나인 경우만 다뤘는데 이 경우는 출력값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러를 요 출력의 에러를 2분의 1 해서 이 에러를 잡고 그 다음 요 y2에서 나온 에러를 출력을 제곱을 해서 요걸 또
2분의 1 한 다음에 잡아서 두 개를 더한 것을 전체 에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이제 에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에러를 내가 구하고 싶은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죠. 이 그라디언트를 취하면 이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여기 있는 W5부터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W5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러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W5. 이건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못하니까 여기 이제 W1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F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거 F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바로 W5로 미분을 못하니까 중간 단계를 거쳐서 먼저 F, 그러니까 여기는 Y죠. Y, 그걸 S, S를 W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체인으로 해서.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이 Y를 여기 하면 이제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1을 S3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y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1 플러스 2 마이너스 s에 자, 이건데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y 곱하기 y 1 마이너스 y가 된다라고 우리 했습니다. 한번 미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값을 구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S3를 W5에 대해서 미분하면 H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0.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S라고 하는 게 이전에 나왔던 거하고 그 뭡니까 내적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미분하면 W에 대해서 미분하면 H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우리가 세 개를 곱하면 그라디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세 개를 곱해서 그라디언트를 취했고요. 이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W5를 업데이트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W5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한테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물론 이제 W5, W6, W7, W8은 W5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1을 구하는 걸 업데이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W1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자,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가야 되는 건 요걸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가 이 에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H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H1까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H1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H1이라고 하는 게 뭐로부터 왔죠? S1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다음에 S1이라고 하는 건 뭐부터 왔습니까? W1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자, 여기에 H1이 열로도 들어갔고 열로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에러에도 관여했고 이 에러에도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요 놈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 놈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대로 또 거꾸로 와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의 출발이 뭡니까? 이제 실제로 Y1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S3잖아요. 그러니까 S3로 가고 S3를 H1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Y1, E부터 Y1이 먼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다시 반복해보면 이렇죠. X부터 출발해서 W,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S를 내놓고 이게 H를 내놓죠.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에러를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에러를 미분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H라고 하는 걸 먼저 미분하죠. 그거를 어떻습니까? WS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S를 다시 W 가는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요 세 개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X1부터 출발해서 W1, 그 다음에 S1을 만들어내고 H1을 만들어내고 걔가 W를 만들어내고 S3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F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기는 Y1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럼 반대로 내가 한다는 건 뭡니까?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Y1, 즉 요거 Y1, 그 다음이 뭡니까? S3죠. S3. 그 다음이 뭡니까? H1으로 가죠. 근데 그 H1이 다시 뭡니까? S1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러로부터 출발해서 y1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y1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S3로부터 왔다는 거고 이 S3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H1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H1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이제 S1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S1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W1으로 왔죠. 그래서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 과정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제가 별도의 포인트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러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체인 규칙을 적용을 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F를 뽑아내는 건 어떻습니까? X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다음에 H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H를 뽑아내고 그 H가 가중치 곱해서 들어가서 마지막에 F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값을 계산할 때는 피드 포워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때는 요놈 가중치를 업데이트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가중치들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의 레이어만 이렇게 연결이 돼도 이 정도 되는데 세 개, 네 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뒤에 쭉 더 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MLP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피드 포워드하고 예측값을 계산할 때는 피드 포워드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때는 백 프로포게이션 하는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 포워드, 백 프로포게이션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 이제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피드 포워드하고 가중치 업데이트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하나의 퍼셉트론이 풀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그런 문제만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노드를 확장시키고 이쪽 방향으로도 노드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레이어를 깔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면 점점 더더더더 복잡한 문제 더더더더더더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레이어를 점점 더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깊이 있게 레이어를 깐 거를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것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히 정말 아주 복잡하게 딥뉴럴 네트워크처럼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마냥 좋을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W가 또 그만큼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버피팅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딥하게 레이어를 깔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